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개원을 미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요. 제주도가 이번에는 녹지 측을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두 번째로 취소한 것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지분의 75%를 국내 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 장비도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외국인 투자 비율 기준에 맞춰 지분을 다시 매입한 뒤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청문 주재자도 취소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외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별도로 없어요? 네, 없으세요. 한편 녹지병원에 지분을 매입한 국내 법인인 디아나 서울 측은 지분 재매각 의사는 전혀 없다며 올해 안에 암센터를 갖춘 국내 병원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녹지 측이 영리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루한 소송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2차 개설 허가 취소를 반기면서도 당장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리병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만 삭제되더라도 사실 대단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영훈 당선인도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차원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사업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주민 발의로 3년 만에 재추진됩니다. 개정안은 관리보전 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보전지역 해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2019년 도의회에서 부결된 뒤 제2공항 반대단체 등 주민 1,092명이 주민 발안 조례로 다시 청구했는데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발의됩니다. 법원의 4.3 특별재심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며 논란이 됐던 제주 4.3 재심 사건 청구인 14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직권재심과 달리 유족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특별재심은 진행 속도가 더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재심이 결정된 뒤 3개월이 지나서야 법정에선 4.3 수영인 희생자 유족들. 70여 년 전 경찰에 끌려간 부모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이들에게 검찰의 항고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기까지 유족들은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항고가 기각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족들이 가슴에 남겨진 충격을 생각하면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7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희생자는 14명.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금고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반 재판 수용인들입니다. 검찰은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유족들은 검찰이 항고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 돼 70년 한이 풀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됐음을 실감하면서 더 이상은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4.3 일반재판 수용인은 54명.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전체 대상자 가운데 3.4%에 불과합니다. 반면 검찰이 직접 수용인 명부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하는 직권재심은 지금까지 전체의 20%인 500여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특별재심도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 수용인처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인 제주 해녀들은 물안경과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을 갖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데요. 마치 해녀처럼 물안경과 오리발을 이용해 헤엄치는 핀 수영 대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출발대에 선 선수들. 물안경을 쓰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발에는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 같이 생긴 오리발을 신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든 선수들. 허리에 근육만을 움직여 나아가는데 속도감이 남다릅니다. 오리발을 신고 하는 핀수영 대회인데 전국 66개 팀에서 246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원래 제주도 주최로는 대회가 없었는데 제주 주최로 핀수영 대회가 열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해녀배가 처음으로 생긴 만큼 더욱 욕심나고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만들어서 제 핀수영이 이렇게 대단한 걸 알리고 싶어요. 이번 대회는 물안경과 오리발 등 최소의 장비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 해녀배라는 대회 이름에 걸맞게 개막식에는 한림읍 귀덕이리 해녀 공연단의 해녀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안에서 해녀 스토리 사진전도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제주 해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한 지금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번 대회가 꼭 정말로 우리 제주에 필요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1960년대 유럽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입문 코스로 시작된 핀수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습니다. 해녀의 고장인 제주에서 핀수영 전국대회가 열리면서 제주 지역 수중 스포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시기사가 줄어들자 업체들은 택시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휴업에 들어간 택시업체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낮 시간 도심에서도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크 시간에는 택시를 어플을 불러도 조금 더 할증해서 불러도 안 와요, 아예. 그래서 그냥 길거리 보면 좀 앉아 계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부산의 한 택시 회사, 한창 승객을 태워야 할 시간에 빈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 택시 회사에는 190여 대의 택시가 있는데요. 현재 80대만 운행 중이고 나머지 110여 대는 이렇게 차고지에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택시 회사를 운영하려면 최소 80%는 운행해야 하는데 현재 가동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운전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191대가 있는데 기사는 단 73명.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많은 기사들이 운전대를 놔버린 겁니다. 영업전 차츰씩 풀리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거의 유동 인구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시 승객 자체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사분들의 수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었던 겁니다. 반면 LPG 값과 인건비 등 고정 지출비는 올랐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
이 회사만 해도 지난 2년간 적자가 16억 원을 넘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다음 달부터 모든 택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택시를 가동했을 때 나는 적자폭보다 차라리 저희가 휴업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했을 때 나는 적자폭이 오히려 더 작다고 판단돼서 휴업을 실시하려고. 부산시에는 보유한 택시 수를 줄이려는 회사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금난이 심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가 잘 안 구해지니까 이제 좀 쉬는 차들이 많으니까 감차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 올해 부산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는 당초 목표 194대에 5배가 넘는 1000대가 몰렸습니다. 지난해 신청량 400대보다 2.5배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면서 오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밤부터는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밤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밤사이 취약 시간대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사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맞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현재 북부와 남부 지역 21도, 서부 지역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27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습한 남서풍이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고요. 내일부터는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는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갈수록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69명 발생했고 어제는 오후 5시까지 1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재택 치료자 수는 704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2명으로 전주보다 212명 줄었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수욕장 12곳이 개장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물 안과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과 샤워실 등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오후 7시 이후 야간 개장이 금지되지만 계절 음식점은 야간 영업이 허용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결됩니다. 개발센터는 공공임대주택 793세대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동결은 임대보증금에도 적용되며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입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제주도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주포럼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포럼 글로벌 평화도시연대 세션 특별 토론자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하기로 하고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도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했습니다. 또 제주포럼 기간에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사진전도 열고 도시 간 연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권익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고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행안부에 소속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화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